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추위도 한결 가신 것 같고 날씨도 살짝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제 좀 기지개를 켜고 좀 다가올 새해를 정말로 준비하는 그러니까 새해가 되고 나서 정말 진짜 진정한 어떤 봄 기운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맞는 책일까? 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좀 묵직한 고전을 한번 읽으면서 그 준비하는 마음을 한번 다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께 가져온 책은 이 책입니다. 정치철학자 이사야 벌린의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한 가지를 알고 있다. 이 책을 시작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원래의 말은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인 아르킬로코스의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이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상가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역사의 흐름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고요. 다른 하나는 역사란 단지 사람들 각자의 행동의 총합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을 이제 고슴도치 타입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말씀드린 사람들을 이제 여우 타입이라고 이사야 벌린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벌린은 이 관점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소설가 톨스토이를 분석합니다. 철학자도 사상가도 아닌데 소설가인 톨스토이를 이런 관점으로 거기에다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 되나? 싶지만 벌린의 관점에서 톨스토이는 소설이라는 수단으로 철학과 사상을 펼쳐 보인 사람입니다. 또 이 점에서 다른 사상가들과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면모를 선보이는데 바로 톨스토이는 고슴도치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벌린이 과연 톨스토이의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한 것인지 이 책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장르로 분류를 하자면 이제 비평입니다. 이제 소설을 읽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문학 쪽 과목과 연관성이 있을 법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철학 사상 쪽으로 분류가 될 테니까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들과도 연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따가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 책을 계기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이제 방에서 따뜻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에 내가 톨스토이를 한번 부셔보겠다. 네, 한번 그냥 열심히 드립다 읽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서 대체 이사야 벌린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꼼꼼하게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역사에 관한 관점입니다.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 모두가 각자 갖고 있는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상가, 철학자 혹은 어떤 문필가, 대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관점을 되게 잘 표현해 주거나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거나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거는 이 책을 쓴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사야 벌린이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톨스토이라는 사람도 그런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제 톨스토이 소설에 대한 비평이기도 하고요. 이제 의도했든 그러지 않았든 이제 벌린은 톨스토이의 소설이 역사의 본질에 관한 특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톨스토이의 소설과 여러 가지 논설들을 이제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소설이라는 수단을 톨스토이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이 점은 어떤 걸 보여주냐? 이제 벌린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 얽힌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했는지, 그 선택과 행동을 감행한 내적 동기는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역사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수단이다라는 톨스토이의 생각을 보여준다는 게 이사야 벌린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 한 사람의 삶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고유성이라는 특성을 띠죠.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다르고,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평일이 되면은 출근하시는 직장에 모이는 그 모든 직장 동료들도 같은 직장에 출근하지만 다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죠. 각자의 그 목적은 또 각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성되고 사라진 목적들이 쌓인 것이 바로 그 개인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고유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고유성 속에서 각자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도 있죠. 나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라는 이제 간단한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판단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사야 벌린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판단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역사는 개인들의 행동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이 여우 타입의 역사관을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벌린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유한 삶이 개인으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갖가지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한다는 점은 그 삶을, 그러니까 그 어떤 고유한 삶을 면밀하게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 그리고 그 관찰자가 조금이라도 어떤 삶을 바라보는 감각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은 저도 갖고 있는 의문 내지는 어떤 한계 같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선택의 폭, 특히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선택의 폭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제한은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시대, 공간 이런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죠. 다만 그런 걸 누가 만들어내는 건지 대체, 혹은 그런 흐름의 창조와 변화를 누가 주도하는 건지 우리 눈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의 흐름은 앨런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나요?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경제계의 거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가격, 시가총액은 기껏 해봐야 미국 전체 시장의 불과 몇 퍼센트 정도인 것이죠. 그 사람의 영향력은 그만큼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인물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럼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대체 뭔가?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구속을 받고 있다는 감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초에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걸 과연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 아래에서 나는 민주주의 싫어, 독재할 거야, 그리고 독재하면서 내가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선택 혹은 그 거스르는 행동을 우리가 쉽게 감행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이 아마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 벌린에 따르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전형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쟁과 평화라는 그 소설 안에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 캐릭터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그 자세하게 서술한 그 행동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혹은 굉장히 꽉 짜여진 어떤 틀 안에서 정해져 있는 수순으로 간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벌린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톨스토이가 지닌 그 고슴도치적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감각을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상가들은 과학적 작업을 통해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자신이 그걸 알아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책에서 고슴도치 타입이라고 분류하는 그 사상가들을 가리킵니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톤이라든가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을 이런 과학적 작업을 통해서 역사의 법칙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하는데요. 하지만 이 톨스토이는 이런 경향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거부하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어떤 제스처, 방법이 바로 소설이라는 수단을 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설은 이야기고 이야기는 구체적이니까요. 자, 거기에다가 이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가 뭔가 역사의 법칙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법칙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법칙,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칙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삶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배제해버리는 방식으로 법칙을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다는 게, 톨스토이가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게 이사야 벌린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른바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이제 내고 또 그런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변하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 톨스토이가 주장하는 어떤 그 궁극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골 농부의 소박함에서 나온다라는 주장이 이어진다라고 이사야 벌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설명해준다고 자처하는 이 온갖 지식들은 오히려 지혜를 얻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 뿐이고,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지식 요소를 떨궈버리는 게 이제 세상을 통찰하는 힘을 갖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톨스토이의 어떤 소설 혹은 톨스토이의 논설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상의 어떤 핵심을 요약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주장이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톨스토이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사야 벌린의 분석이고, 이게 바로 이제 톨스토이가 거부하고자 했던 고슴도치적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정치 사상가의 톨스토이 분석입니다. 참 좀 오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인데, 이 역사 혹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 고전을 한번 집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흔히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을 역사의 격변기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선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대전환, 그 기후 위기 같은 문제들이 마치 역사 법칙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시기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럴 때일수록 어떤 뭐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역사를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서 떨어져 보면서 그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게 참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럴 때에 이제 톨스토이의 소설과 글 속에서, 그리고 그걸 비평하는 이 이사야 벌린의 비평 고스노치와 여우라고 하는 요 비평 속에서 뭐 그런 어떤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안목을 가져가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요 책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종보통 키워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관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 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 더 재미있게 읽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읽으시면 좋을 책은 좀 뭐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걸 짚어 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그리고 톨스토이의 대표작 전쟁과 평화입니다. 무지막지한 양을 자랑하지만 뭐 그것과 동시에 말이 필요 없는 고전이죠. 오늘 다룬 이 책 장르를 구별하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평인데, 그러니까 비평 그 자체를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비평의 대상이 된 거를 읽어보면서 또 비평을 읽고 이게 이런 것을 비평한 거구나 라는 걸 직접 느끼는 것이야말로 사실 비평을 읽는 참된 방법 또는 재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톨스토이의 대표작이면서 동시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학 직전이잖아요, 지금이. 좀 있으면 정말 개학을 하는데 학기 시작하면은 전쟁과 평화 이런 소설들, 뭐 죄와 벌 이런 장편들은 이제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처지에 들어갑니다. 뭐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학생 청취자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장편 고전 개학하기 전에 딱 읽고 들어가는 게 뭐 독서록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도 혹은 자신의 교양을 쌓는 측면에서도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오늘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 벌린의 고슴도치와 여우라고 하는 책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일본의 아주 원로 경제학자, 지금은 고인이 된 다카시마 제냐라는 경제학자의 애덤 스미스라는 책입니다. 자유방임과 시장경제 이론의 창시자, 경제학의 아버지,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그 사람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수요독서 시간에 가져보고자 합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